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 발표 속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지속 등의 반도체 대표주, 생산,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 HBM 등 반도체 관련 테마 상승했습니다. 미 아이온큐, 양자 인터넷 이정표 달성 발표 및 과기정 통보, 미 IBM과 양자 컴퓨팅 관련 MOU 체결 소식 등의 양자 암호 장자 컴퓨팅 테마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원전 등 논의 및 아마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기술력 점검 소식 등의 원자력 발전 테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NATO의 무기 지속 공급 시사 및 러시아 항공기 NATO 영공 진입 시 격추 발언 등의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 상승했습니다. 미, 오스테드 해상풍력 공사 재개 허용 소식 및 MS, 울산 데이터센터 관련 해상풍력 관심 등의 일부 풍력에너지 테마 상승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리튬 아메리카 지분 요구 소식에 일부 리튬 테마 상승했습니다. 나토 트럼프, 러시아 도발에 강경 반응 등의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정유, LPG 테마 상승했습니다. 이딴 해킹 사고 여파 지속 등의 보안주, 정보, 테마 상승했습니다. 이외 항공기 부품, 자원개발, 통신, 핵융합 에너지, 조선, 드론, 우주항공산업, UAM, 냉각 시스템, 백침 냉각 등 그래핀, 유리기판, 조선기자재, 시일가스, 통신장비, LED 장비, 육계, 자전거 등의 테마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UBS,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 및 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의 비만치료제, 제약업체, 바이오시밀러, 탈모치료, 면역항암제, mRNA 등 제약 바이오 관련 테마 하락. 트럼프, UN 총회에서 북 언급 생략 소식 등의 남북경협철도 DMZ 평화공원 등 대북 테마 하락. 3차 상법 개정안 내년 초까지 연기 가능성 제기 속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주 및 지주사 테마 하락.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 기대감 지속 등의 최근 부각됐던 호텔 리조트, 카지노, 여행, 면세점, 항공 저가 항공사 등 중소비 관련 테마 하락. 이외 페인트, 해저터널, 미용기기, 마리화나, 대마,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 유헬스케어, 무선 충전기술, 맥신, 엠진, 2차전지, 전선, 일자리, 취업, 광고, MLCC, 폐배터리, 비료, 요소수, 야놀자, 석유화학, 치아치료, 임플란트 등 니켈, 모바일 게임, 건강기능식품, 탄소나노튜브, CNT, 리모델링 인테리어, 두나무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실적 발표 등의 상승 23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 장 마감 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5 회계연도 4분기 6에서 8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액이 113억 2천만 달러, 약 15조 7,92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힘. 같은 기간 조정 주당 순이익 EPS은 3.03달러로 예상치 2.8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2026 회계연도 1분기 2025년 9에서 11월에도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실적 개선의 주역은 디램으로 디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0% 급증해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고대역 폭메모리, HBM, 도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 CEO는 마이크론은 미국의 본사를 둔 유일한 메모리 제조업체로서 앞으로 다가올 AI 기회를 독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2026년에도 성장세를 자신했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버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유니셈, TSE, 원익홀딩스, 하나마이크론, 오로스테크놀로지, YC캠 등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미 아이온큐, 양자 인터넷 이정표 달성 발표 및 과기정 통보, 미 IBM과 양자 컴퓨팅 관련 MOU 체결 소식 등의 상승. 미국의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가 23일 현지 시간 양자 인터넷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온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군연구소의 연구 지원을 받아 바륨이온과 인터페이스하는 데 사용되는 가시 파장을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 통신 파장으로 변환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현재의 기존 광섬유 인프라를 사용, 광거리에서 양자 컴퓨터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언급. 이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는 4.45% 상승했으며 리게티 컴퓨팅 플러스 10.89%, D-웨이브 퀀텀 플러스 7.21%, 퀀텀 컴퓨팅 플러스 5.91% 등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은 22에서 23일 현지 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산학연 양자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백영훈 장관은 23일 뉴욕 IBM 왓슨 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MOU를 맺었으며 양측은 이를 통해 양자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하고 양자 컴퓨터 인프라 구축과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백영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BNL을 방문, 협력을 논의 중인 대형 기초인프라 전자이온 충돌기 EIC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인공지능 JI, 과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장을 논의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라닉스, 아이윈플러스, ICTK, 한국첨단소재, IT센 PNS, KCS, 사토시홀딩스 등 양자암호 장자 컴퓨팅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원전 등 논의 및 아마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기술력 점검 소식 등의 상승.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현지 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파벨 체코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상기하며 이는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언급.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논란이 두코바니 원전 사업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 웹서비스, AWS, 에너지 전략 담당자가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제조시설을 찾아 X에너지, 소형 모듈 원자로, ZSMR, 시제품을 직접 확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협력 파트너로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입증, 아마존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참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두산에너빌리티 JWS X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간 전략적 협력 MOU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레너드 책임자는 첨단 원자력 에너지 전반에 걸친 두산에너빌리티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며 두산에너빌리티가 X-100 SMR을 어떻게 대규모로 확산시킬 계획인지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밝힘. 이 같은 소식 속 두산에너빌리티, 에너토크, 성광밴드, 한택, 우리기술, 한신기계, 일진파워, G2파워, 한미글로벌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NATO의 무기 지속 공급 시사 및 러시아 항공기 NATO 영공 진입 시 격추 발언 등의 상승. 23일 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된다면 그것, 전쟁, 이 러시아의 초래한 경제적 타격을 목격했다면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서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이어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결정력이 전쟁 종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 시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언급. 한편 최근 러시아 드론과 전투기가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한 바 있으며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 NAC는 23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에스토니아 침범 사례는 갈수록 무책임해지는 러시아 행동의 연장선이라며 러시아를 규탄했으며 나토와 동맹들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고 모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세트레가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MNC솔루션,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등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 오스테드 해상풍력 공사 재개 허용 소식 및 MS, 울산 데이터센터 관련 해상풍력 관심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최근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 가 미국 로드아일랜드 연안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 공사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레볼루션 윈드가 예정대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 재개를 허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스테드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가능한 한 신속히 건설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지난밤 유럽 증시서 오스테드 주가는 3.97% 상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메스가 울산시의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S는 올해까지 데이터센터 운영에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될 6.2기가와트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력은 MS의 기업 경영 의도에 부합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SK오션플랜트, DGP, SK터닉스, 대명에너지 등 일부 풍력에너지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리튬 아메리카 지분 요구 소식의 일부 관련주 상승 23일 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제너럴 모터스와 세커패스 리튬 프로젝트의 조건을 재협상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인 리튬 아메리카 지분 최대 1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커패스 광산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완공 시 서반구 최대 리튬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튬 아메리카는 이달 초 첫 대출 인출을 준비했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 속 리튬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리튬 아메리카는 지난밤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7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포스코엠텍,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광무 등 일부 리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UBS,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 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 및 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의 하락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 전망치를 하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BS는 제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 2030년 전 세계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 한 판매 전망치를 기존 1,50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로 200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UBS는 2024년부터 2030년 사이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가격이 7%, 제2형 당뇨병 치료제는 4.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는 각각 4%, 2%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속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 23일 현지 시간 파월 의장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상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고용 리스크는 하방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우리가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억제를 미완으로 남겨놓게 되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을 다시 금리 인상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힘.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이 같은 소식 속 올릭스, DXVX, 삼천당제약, 제넥신, D&D파마텍, 펩트론, 인벤티지랩, 대웅제약, 블루엠텍 등 비만 치료제 테마를 비롯해 제약업체, 바이오시밀러 등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하락. 트럼프, 유엔 총회에서 북언급 생략 소식 등의 하락. 트럼프 미 대통령이 23일 현지 시간 재집권 뒤 처음으로 나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생략.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란 핵을 비판하면서도 북핵 위협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첫 집권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북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연설에서는 단 한 차례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모습.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가운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정책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좋은 사람들, 아난티, 일신석재, 인디에프, JST나 신원, 대아TI, 푸른기술 등 남북경협철도 DMZ 평화공원 테마가 하락. 3차 상법 개정안 내년 초까지 연기 가능성 제기 속 하락 전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국회 의결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달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당 내부적으로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를 비롯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는 강경파, 소각 강제보다는 처분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온건파로 나뉜다며 강경파 의원들은 기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사주를 전량, 신속히 소각해야 한다는 입장임. 온건파 의원들은 소각을 무조건 강제하기보단 자사주가 특정 세력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부국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 임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은행, 하나손해보험,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 손해생명보험 테마가 하락. 또한 대웅, S&T홀딩스, HS효성, SK, 두산 등 지주사 테마도 하락.